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이 진짜 현실이 맞는 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평소 드라마를 보면서 저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면 진짜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머리털이 뽑히는 기분이고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저희 부부는 특이하게 제가 일을 하고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했었어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자기가 뒤떨어진다고 생각했는지 저처럼 대기업에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 오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는 결혼 2년 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육아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만 봐봐. 지금 당신보다 내가 더 연봉이 높잖아.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내가 애를 볼게. 그 후로는 당신이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육아휴직을 쓰라는 말이야? 우리는 회사가 작아서 당신 회사만큼 복지가 좋지 않아. 육아휴직 쓰는 순간부터 퇴사라고 보면 된다고. 육아휴직 말고 퇴사를 하라는 말이야. 돈은 내가 벌어올게. 솔직히 내가 당신 월급의 2배를 받는데 나보다는 당신이 그만두는 게 낫지 않아? 나보고 가정주부를 하라고? 아무리 당신 연봉이 더 높다지만 그건 아니지.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해. 당신 혹시 조선시대에서 왔어? 남자가 왜 집안 살림을 못해? 살림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자존심 내세울 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하라는 말이야. 저희는 오랜 실랑이 끝에 결국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돌보면서 집안일을 하고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 부부가 다퉜던 게 무색할 정도로 남편이 생각보다 육아와 집안일을 잘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엔 집에만 있는 것이 자존심 상해하면서 틱틱거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정주부가 체질인 것 같다면서 만족해하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그 덕분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해요. 남편이 알아서 빨래며 청소며 온갖 집안일은 물론이고 아기까지 곤히 재워놓고 제가 집에 도착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따뜻한 밥까지 차려져 있거든요.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집을 보면 제가 손댈 곳이 전혀 없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니까 솔직히 저도 이런 생활이 너무 편했어요. 그렇게 6년을 이런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 회사에 있는 동안에는 남편한테 전화할 일이 잘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다 해놓기 때문에 잔소리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날은 집에 서류를 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그대로 집에 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5번 정도 했는데 한 번을 안 받더라고요. 씻고 있거나 애기 재우고 자기도 같이 낮잠 자나 싶어서 혹시나 방해될까봐 전화를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까지만 하면 되는 일이라 그렇게 급한 건 아닌지라 회사 노트북 챙겨서 집에서 일을 마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정말 중요한 회의 자료를 놔두고 와서 급하게 남편한테 전화했는데 그때처럼 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포기하고 잠깐 집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도 같이 사라졌길래 잠시 앞에 애 데리고 산책 나간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제가 남편한테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살짝 당황해 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낮에 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었어? 나 중요한 서류 두고 가서 잠시 집에 왔었는데 당신 안 보이더라? 애도 안 보이고. 그게 잠시 어머니 집에 갔었어. 어머니가 우리 아들 보고 싶다고 전화하셨더라고. 우리 엄마 다리 불편하시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갔지. 아, 그랬어?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하지. 집에 아무도 없어서 놀랬잖아.
난 당신 애 데리고 잠시 산책 나간 줄 알았지. 근데 전화는 왜 안 받았어? 한 손으로 애기 안고 한 손으론 애기 짐을 들고 있으니까 손이 없더라고. 나중에 다시 전화해야지 하다가 어머니 집에서 깜빡 잠들어 버렸어. 미안해. 저는 남편이 시댁에 갔다 왔다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하는 동안에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씻으려고 하다가 침대 위에 있는 남편 겉옷을 발견하게 되었죠. 침대 위에 걸쳐 있는 걸 보니 시댁 갔다 와서 급하게 집안일 하느라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하려고 옷을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옷을 집어드는 것과 동시에 쪽지 하나가 툭 하고 제 발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남편 주머니에서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그 쪽지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떨어지면서 종이가 살짝 펼쳐져 있더라고요.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집어들었는데 펼쳐진 종이 사이로 낯선 집 주소가 적혀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자 촉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왠지 모르게 이 집 주소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 안방 문틈 사이로 아직 설거지 중인 남편의 뒷모습을 확인하고 몰래 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주소가 적힌 쪽지를 찍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쪽지를 주머니에 다시 넣어놓고 옷을 옷걸이에 걸어놓았어요. 불길한 기분에 그날 하루 종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몰래 월차를 내고 출근하는 척 나와서 쪽지에 적혀있던 그 집 주소를 찾아가 봤어요. 그 주소는 저희 집과 꽤나 거리가 있었어요. 주소가 가까워질수록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통 초록색 풀밖에 없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다 보니 허허 벌판에 조그만 주택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도착한 뒤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가만히 주택을 둘러보았어요. 첫 느낌은 뭐랄까, 시력 검사할 때 보는 집 사진 있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길래 남편이 쪽지에 이 주소를 적어놨을까 싶었어요. 저는 남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나중에 어머님 공기 좋은 곳에서 살게 해주려고 미리 보고 있는 집인 건지 5만 가지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그 집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나온 여자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게 만삭의 임산부 같았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설마라는 단어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쳤다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며 제 머리를 몇 번이나 쳤죠.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아닐 거라면서 제 자신을 달래고 있었어요. 이곳에 더 있다가는 계속 이상한 생각만 들 것 같아서 저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일찍 온 저를 보면서 엄청 당황해했어요. 어디 나가려고 했었던 건지 겉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당신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 아니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뭐 또 두고 갔어? 나한테 전화를 하지. 아니,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조퇴했어. 그러는 당신은 어디 가려고 옷을 그렇게 챙겨 입었어? 나는 어머니 집에 가려고 그랬지. 요즘 점심 같이 먹고 있거든.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실 거 아니야. 집에 있는 나라도 놀아드려야지.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어머님 명절 이후로 못 봤는데 오늘 가서 안부 여쭤봐야지. 어머님 나 이뻐하시잖아. 오랜만에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고 싶네. 몸 안 좋아서 조퇴한 사람이 어딜 나가려고. 내가 혼자 다녀올게. 당신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오늘 하루 종일 방해 안 할 테니 집에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 아니야. 집안일이 더 힘들지. 당신은 집에 있어도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잖아. 그동안 고생했을 텐데 내가 시댁에 애 데리고 갈 테니까 간만에 당신이 집에서 쉬고 있어. 혼자서 애 데리고 시댁에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정말 괜찮겠냐고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고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니까 시어머니께서 많이 놀란 눈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며느리가 왔니? 너 회사는 어쩌고 온 거야?
지연이 애비랑 같이 온 거야? 오늘 조퇴해서 지연 아빠 간만에 쉬라고 하고 제가 대신 왔어요, 어머니. 아니, 지연 아빠가 가겠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괜찮지. 며느리가 시애미 보고 싶다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그래, 춥겠다. 어여 들어와. 내가 점심 맛있게 해줄게. 어머님께서는 제가 시댁에 들어간 뒤로 눈에 띄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 마냥 저와 말을 할 때도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굉장히 수상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저를 이뻐하시고 잘 챙겨주시는 편이시긴 했지만 그날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밥상도 식탁이 부러질 정도로 한 상 가득 차려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기왕 온 김에 오래 있다 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계속 저러시니까 괜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괜히 시댁에 놀러와서 어머님한테 부담만 주는 것 같네요. 그냥 지금 집에 가볼게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정말 괜찮아. 너가 부담 준 적 전혀 없어. 딸 같아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어서 내가 과했는가 보네. 아니에요. 어머님이 지금 저 때문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다리 성치 않으신 분인데 저는 집에 갈게요, 어머니. 아니래도 그러네. 저녁까지 먹고 가. 네가 또 언제 올 줄 알고. 어제 네가 좋아하는 무말랭이 만들어놨었는데 네가 올 줄 알고 만들었나 보다. 아가, 얼른 앉아있어.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다급하게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일단 속아주는 척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저녁까지 먹은 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주방에 있어서 급하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제 밥을 먹어? 낮잠 자고 지금 일어난 거야? 설마 당신 점심도 안 먹었어? 아니야, 점심 먹었어. 나는 당신 저녁 먹고 오는 줄 모르고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방금 당신 저녁 먹이고 보냈다고 전화하셨더라고. 그래서 지금 먹고 있었던 거야. 아이 참, 나한테 전화를 하지 그랬어. 전화하면 될 걸 왜 안 하고 미련하게 기다리고 있어. 난 오늘 하루 휴가 줬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 먹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일부러 늦게 들어왔구만. 아니야, 뭘. 혹시나 당신 쉬고 있는데 괜히 내가 전화해서 방해할까 봐 그랬어. 나는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아. 저는 저렇게 순한 남편이 너무 미련 곰탱이 같으면서도 괜한 의심했던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남편 밥 다 먹는 거 기다려주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편 겉옷이 또 걸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는데 웬 초음파 사진이 한 장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우리 애기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에 찍힌 날짜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오전에 쪽지 속 주소에서 봤었던 만삭의 여자가 생각났었어요. 최근에 찍은 초음파 사진이었고 아이는 이제 약 8개월 정도 됐었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놓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놓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더니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장을 진정시킨 후에 남편한테 다가가서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잡혔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여보, 내가 방금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 밥 혼자 먹어야겠는데 어쩌지? 내가 진짜 미안해. 배달이라도 시켜줄까? 아니야. 내가 요리해서 해먹으면 되는데 뭐하러 배달을 시켜? 괜찮아. 갔다 와. 그런데 무슨 주말에 미팅을 잡고 그래? 사람 쉬지도 못하게.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 평일엔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잡을 수밖에 없었어. 알겠어.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당신은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조심히 잘 갔다 와. 저는 그렇게 주말에 미팅을 가는 척하면서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김없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시댁으로 가서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겨두고 다시 나왔어요. 저는 뒤에 붙어서 가면 혹여나 들킬까봐 일부러 차선을 변경해가면서 쫓아다녔어요. 남편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 왔었던 주택이었어요.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자가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팔을 벌려 여자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마 당해보지 않으면 못 느낄 기분이에요. 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도착했던 시점부터 둘이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영상으로 찍었어요. 제대로 찍혔나 확인하는데 너무나 잘 찍혀서 다시 봐도 화를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 시켜서 뒷조사해서 알아보니 남편은 2집 살림 중이었어요. 그렇게 자존심 강한 양반이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하기 시작하면서 앞에선 좋은 척하고 뒤에선 다른 곳에 눈을 돌린 듯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애는 시어머니께서 다 보고 있었고 제가 퇴근하기 직전에 집에 돌아와 급하게 집안일을 하고 이제껏 자기가 육아를 다 한 것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건 제게 받은 생활비를 상간녀한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배신감이 들고 괘씸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녀 고소를 진행했어요. 남편은 소송장을 받고 미안하다며 이혼은 안 된다고 울면서 빌더라고요. 2집 살림한 것도 모자라서 내 돈을 그 여자한테 다 갖다 바쳐? 이때까지 그 여자한테 바친 돈 다 토해내. 알겠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실수야, 실수. 사람이 살면서 실수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 돈 아니야. 진짜야. 당신이 준 돈은 우리 생활비로 쓴 거 맞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당신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 보니까 내가 돈 입금하자마자 그 여자한테 바로바로 보냈더만. 어디서 발뺌이야? 결국 저는 남편과의 길고 긴 소송 끝에 위자료와 그동안 상간녀한테 바쳤던 돈까지 전부 돌려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 집은 상간녀 살게 해주려고 이제껏 전 남편이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산 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집도 저한테 돈을 줘야 해서 팔아버렸지만요. 전 남편은 경력 단절이 돼서 취업이 어려웠는지 결국 막노동을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평생 절뚝이로 살게 되었고 결국 막노동도 못하게 되었어요. 졸지에 태어난 아이는 심장병이 있어서 상태가 안 좋았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할 돈이 없으니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나도 이런 내가 정말 염치 없는 것도 잘 알거든. 하지만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었어. 그런데 어쩌지? 나도 당신한테 빌려줄 돈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나랑은 남남인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해? 우리가 좋게 끝난 인연도 아니지 않나? 내가 부탁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당신한테 부탁을 하겠어.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불쌍한 애기 수술비 좀 빌려줘. 그 아이가 불쌍한 것 같아? 그거 너네가 잘못한 벌을 그 아이가 대신 받고 있는 거야. 너네는 나한테 잘못해서 벌 받는 건데 너가 나였으면 빌려줬겠니? 난 절대 안 빌려줄 거야. 전 돈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매정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누구 때문에 제 가정이 파탄났는데요. 전 남편만 허튼 짓 안 했어도 저렇게 아픈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저희 가정도 파탄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죄 없는 아이가 불쌍하긴 했지만 제 행복을 위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들만 보면서 살 거예요. 2번 다시 그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올해는 웃음과 행복만 가득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늘 감기 조심하시고 하고 계신 모든 일 잘 풀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